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GDP 쇼크로 인해 환율이 튄 것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 더 심도 깊이 미국 딥스테이트 중앙화 시스템의 오류 아닌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 좋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3분기 GDP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024년 경제 성장률이 2.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하였고, 이 전망치의 경우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 4위를 기록한 만큼 높은 성장률이었으나 3분기 GDP의 경우 전분기보다 0.1% 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적 예상치를 크게 밑두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과 당국의 예상치는 0.5%인데 이를 한참 하회한 0.1%가 나온 것이며,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간신히 피하기는 했으나 예상치를 한참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동안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마이너스 0.4% 감소하면서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 컸으며, 수입은 1.5%로 지난 분기 1.6%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 0.8로 오히려 내수 기여도 0.9%가 성장률을 방어했다는 평가로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내수의 경우 민간 소비가 전분기 마이너스 0.2%에서 0.5%로 반등을 하고, 지난 분기 마이너스 1.2%로 부진했던 설비 투자도 6.9%로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건설 투자의 경우 마이너스 2.8%로 건축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들어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이에 우리나라는 대응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 기조로 재정 확정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기도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율과 가계부채 위험 때문에 섣부른 추가 금리 인하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 같은 경기 부진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정 측면에선 법인 세수 감소가 계속돼 지난해 56조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올 초 총선을 앞두고 한 해 중앙재정 예산의 64%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기조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정부 부채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하느니 추가로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지만, GDP 속보치 발표 당일 보고서에서 발표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상승의 가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에 한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지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GDP가 쇼크를 받아 환율은 연일 치솟고 있으며,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까지 올라 석 달여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원화 약세의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지금의 수출 감소 원인은 주요국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에 있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느는 일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 환율 저하는 메리트가 크게 있지 않으며,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지나치게 튀게 되므로 물가만 자극하여 민간 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GDP 쇼크로 인하여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며, 최근 수출 기업의 체감 경기 둔화와 미국 대선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주요 교역들 등의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정책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바뀔 만한 요인도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삼성증권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로 하향을 하였고, 내년의 경우 2.3%에서 2.0%로 하향을 조정을 하였으며, 메리트 증권의 경우 올해 2.4%에서 2.0%로 내년 2.2%에서 1.8%로 하향을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입니다.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하여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지고도 있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 불황의 신호에 속하는 섹터이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의 수출은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망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죠. 이러한 반도체의 수출마저 꺾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더욱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반도체 시장의 경우 2024년 피크아웃으로 고점을 찍은 후 2025년, 2026년 계속 성장이 하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그 외 반도체 시장 모두 성장 둔화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자면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주력인 D램을 기준으로 모건 스탠리의 경우 D램 가격 전망을 2025년에는 마이너스 7%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2026년의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25% 하락을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D램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성장률이 지금은 좋긴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률이 꺾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괜찮게 수출을 하고 있는 반도체마저 꺾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고 GDP 성장률마저 더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반도체만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시가 최고점을 찍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우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이야기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양책으로 돈도 풀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의 경우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까지 퍼져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에서부터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우리나라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도 남아있으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어버린다면 지금의 미국의 무역 흑자가 더 많은 흑자로 되어버리게 되며 우리나라는 그러한 콩고물도 뺏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시스템이 지금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던 것은 다 잃어버렸고 이게 미국으로 바뀐 상황인데 그것마저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부터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만 해도 기술력이 낮은 제품만 대체가 되었지만 지금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제품도 전부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램의 반도체의 경우도 중국에서 계속 반도체에 투자를 하여 실패를 계속했기 때문에 D램의 경우 대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런데 창신 메모리 회사에서 2023년 말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점유율을 15%까지 높이게 되어 마이크론 점유율 21%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창신 메모리의 경우 마이크론을 따라잡고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나 화학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이미 대체를 하고 있으며 지금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40%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메리트도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에만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체품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과 같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빠르게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선업이 있습니다. 이런 조선업마저 지난해의 경우 수주를 받아 중국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가 되니 조선업에서 중국에게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우리 조선 수주량이 4척일 때 중국은 95척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중국이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90%나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결국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고 실질금리 즉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 월달러 환율이 1390원 안팎이며 1400원 목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위에 말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금융은 분명하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수출에 있어 많은 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쪽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 우리는 GDP에서도 큰 타격을 끼칠 것은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은가?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섣부르게 좋다고 표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경기가 좋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으로 나라를 부양하는 상황이 아니며 부동산이 나라의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어쩔 수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유럽 증시는 신고가를 찍고 있고, 이러한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저는 섣부르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나라가 못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며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금값이 최고가를 찍고 있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 미국만 잘 살고 있다고 수치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과연 미국도 경기가 좋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전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런 현상도 미국에게는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리먼 때도 일어났고, 리먼도 어쩌면 미국이 건수를 치고 미국도 잘 사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현상으로도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역할에 의심을 받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향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달러의 가치는 원화보다, 단기적 예측은 어렵겠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경우 원화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기준으로 순익 분기점을 따져보면 1120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4년 전의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1300원대를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지금으로서 디폴트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를 사용한 이후부터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가 좋아지고를 겪으면서 순익분기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졌기에 처음에는 원달러 환율이 800원 이렇게 되면서 1100원 이런 시절을 겪기도 하였고, 지금은 1300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즉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가치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엔화, 원화 등 모든 화폐가 의심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계속적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금 혹은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을 경우 계속적으로 가치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또 달러라는 종이화폐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달러는 엔화, 유로와 원화 등의 각 나라가 쓰는 화폐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분위기가 이미 확정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화당 특성상 트럼프의 특성으로 인하여 미국만 잘 사는 구조가 더욱더 양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원화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해리스 측이 더 우월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민주당 쪽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한 상황은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기득권이 아닌 분들이 민주당 편에 속하기도 하였지만, 증시의 상승과 AI 반도체의 활약,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는 내수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을 하였고, 이렇게 돼버리니 언론도 트럼프 편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민주당이라는 특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라, 자본주의의 끝판왕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어떻게 보면 고이게 되어버린 느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즉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며 발전을 한 나라답게 잘 살고 있는 나라답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띄고자 하는 것도 미국인 만큼 보수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려나 봅니다. 인간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며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아직 미국에서는 여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이유기도 하며 이것이 어쩌면 해리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정치입니다. 못 살게 되면 돈을 풀어주는 민주당에 편을 들어주는 포퓰리즘이 적용을 하게 되면서도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돼야 표를 얻게 되는 구조 속에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보수편을 들어주기도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구조를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남성 대통령과 여성의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갈라치기도 존재하기도 하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하며 처음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고점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긍정적인 회로의 연속 속이기도 하며 AI의 발전이 어쩌면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삼자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